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신체에서 가장 고장이 잘 나는 부위가 바로 관절입니다. 네, 이 때문에 관절 환자들이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계절이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추워지는 날씨에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장기모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네. 겨울철에 특별히 관절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추위에 노출이 되면은 이제 열의 발산을 막기 위해서 네. 이제 몸의 근육이나 피부를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죠. 이때 이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렇게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고 통증이 더욱 민감해집니다. 네. 이렇게 겨울철에 차가운 온도가 신경을 더욱 자극하고 그리고 관절 주변의 근육 조직, 또 혈관 이런 것들이 수축돼서 관절을 더욱 압박하고 혈류를 감소시키는 현상이 생기면서 네. 관절 증상이 더욱 악화되죠. 특히 고령자와 노약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서 경직된 관절은 아무래도 유연성이 좀 떨어지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절 주변의 힘줄이나 인대가 손상에 좀 더 취약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관절 질환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겨울철에 가장 많아지는 관절 질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은 아무래도 관절 주변의 통증이죠. 네. 예, 이러한 통증,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이 수축되면서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그런 증상도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 증상이 악화되면서 목과 허리 자체의 통증과 더불어서 상지나 하지 쪽으로 뻗치는 듯한 그런 양상의 방사통, 저린 증상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이 되죠. 네. 네, 이러한 질환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치료 후 이 관리도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 꼭 명심해야 할 요소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일시적인 증상은 활동을 좀 자제하고요. 네. 안정을 취하면서 이제 경과 관찰을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그리고 1, 2주 이상 이렇게 호전이 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정형외과 등의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관절 질환의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평소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네. 특히 슬관절의 경우에는 허벅지 근육의 근력 강화 운동이 이 질병의 진행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의 경우에는 등산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그런 운동은 아무래도 관절에 무리를 주겠죠. 네. 그래서 좀 피해야 되겠고, 평지에서 걷는 운동, 집에서 타는 자전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수영이나 이제 아쿠아로빅 같이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제일 권장할 만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무게 관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이제 자체로서 하지나 척추 관절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이 적절한 식이요법, 꾸준한 운동으로 몸무게를 잘 유지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간혹 이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만성 통증으로 인해서 이 심리적인 위축감이나 우울증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은 항우울제 등의 약물 치료를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꾸준한 운동을 하되 무리가 갈 수 있는 좀 과도한 운동은 삼가라라는 말씀이신데, 예. 네, 이런 관절 질환 예방법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한다면 외출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추위를 피하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요. 평소에 이제 네이나 무릎 담요 같은 걸로 이제 관절 주변에 보온에 신경을 써서 외부의 찬 온도가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평소에 반신욕이나 따뜻한 찜질 그런 걸로 이제 관절 주변의 혈액 순환을 좀 원활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관절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충분한 준비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시행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특히 겨울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스트레칭을 좀 더 오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운동 또 추워진 날씨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 우유나 멸치 같은 음식들이 뼈에 좋다는 말 많이들 하는데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그게 참 제가 외래 진료를 보면서도 좀 환자분들께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이 우유나 멸치 같은 음식이 뼈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적절한 칼슘, 그리고 비타민 D의 섭취, 또 햇볕을 자주 쐬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대표적인 관절 질환인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은 그 뼈의 문제가 아니라 관절의 연골이 그 점진적으로 소실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유나 멸치 같은 음식은 사실 퇴행성 관절염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몇 가지 건강 보조 식품들, 예를 들면은 뭐 글루코사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이제 사용되고 있긴 한데 네. 이러한 식품들이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관절 질환에 있어서는 이제 다양한 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되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게요. 예. 네.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주고 또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주는 것이 관절성 질환을 좀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장기모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